이 문제를 풀면서 저한테 좀 배신감을 느꼈어야 돼요. 왜냐면 여태까지 뭐라고 얘기했어? 어차피 수능 똑같은 얘기만 한다. 근데 이 지문 해보니까 어때? 어렵죠. 솔직히 어렵잖아. 이 지문 어려워서. 답은 4번이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답을 고르기도 어려운 거고, 지금 보면 보세요. 알겠어. 괜찮습니다. 보세요. 자, 오답률 탑 7이고 정답률이 42% 정도 나와요. 어렵다는 얘기지. 자, 근데 EBS 직접 연계야. EBS 직접 연계라는 건 뭐냐면 EBS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수능 완성 3권 중에 있던 지문이 아예 그냥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드린 게 잘 안 보이나요? 예, 그래서 드렸죠? 예. 자, 이거를 보고 들어갔어야 이 문제를 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수능 특강이 나오고 영독이 나오고 완성이 나올 텐데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야. 수능 특강 영독 그리고 완성이 나왔는데 그걸 한 지문 한 지문씩 해석하고 있다? 병신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신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뭔 내용인지 아는 게 짱이야. 뭐처럼? 내신처럼. 내신 때 우리가 내용 알면 내용 문제 변형 크게 없으면 쉽게 풀 수 있잖아. 그렇게 풀어야 돼. 근데 단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지문의 양이 너무 많아. 내신처럼 모의고사 한두 해 분량이 아니죠. 모의고사만 일단 한 15개 분량에다가 추가로 유형편 해가지고 하나에 4문제씩 한 70문제씩 3권이니까 한 모의고사로 따지면 한 10개 분량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1년 동안 로직 플로우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거야. 오케이? 수능 지문을 분석할 때도 직접 연계 지문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좋아요. 알겠죠? 반드시 이제부터 수능 특강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보세요. 수능 특강을 막 다 풀고 있지 말고 뭔 내용 얘기하는지 연계 가능성을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정답률이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건 수능 특강은 다 보지만 그렇게 보는 애들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거야. 로직 플로우 정리해서 보는 비율이. 왜냐하면 로직 플로우로 정리했을 때 가장 이게 좀 그런 게 영어 선생으로서 어떤 느낌, 약간 자괴감이 들어요. 난 영어 선생인데 어느 순간 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근데 제가 내신 때는 이미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이 방법이 어떻게 통하는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능 특강부터 다 만들어 드릴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울러는 공포증이 있다. 그리고 뱀 5할 거미를 무서워한다. 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는 뱀을 안 무서워한다면 거미를 무서워한다. 이게 논리학의 선언지 배제법이라는 건데 A or B, not B면 A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써놨죠. 고2 혹은 고3이다. 이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죠. 고2 혹은 고3. 그럼 고2가 아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 친구는 뭐가 돼? 고3이 되는 당연한 상황이야. 자, 그런데 파울라가 뱀 5할 거미 무서워함이 맞아야 결론이 성립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고1일 수도 있는데 고2 아니면 고3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미 뭐가 틀렸어? 전제가 틀렸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자, 만약 파울라가 공포증이 있음만 아는 상황이야. 뭘 모르는 상황이야? 뱀 5할 거미 이걸 모르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라면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거미를 무서워한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조금 말은 어렵게 썼지만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없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얘가 고2 아니다 라는 것만 아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얘가 고3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 지금은? 없다라는 거지. 왜? 그 전제 조건이 없어. 얘가 고2가 아니다만 안다면 고3일 수도 있고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고 뭐 학생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러 설명 중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야. 내가 선택지를 이렇게 뽑았어. 이 10개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뽑아놨어. 점검을 해보니까 9개가 아니야. 그러면 1개가 맞다 해도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왜? 뭘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야? 10개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남아있는 하나의 설명이 옳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전에 다른 사항이 빠진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 라는 것이 이 지문의 글이고, 이렇게 로직 플로우 잡아서 했으면 웬만하면 기억납니다. 내가 조금 열심히 한다면.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S별시는 안 할 거고. 자, 가정해 보아라. 우리가 안다고 파울라가 공포증을 겪고 있다. 심각한 공포증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가정해 봐라. 만약에 우리가 추론하는 거지. 뭐라고? 파울라가 뱀이나 거미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면 그러면 형성된다는 거야. 뭐가? 그녀가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파울라가 거미를 무서워한다고 결론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똑같은 얘기죠. 로직 플로우 하고 오니까 당연히 다 보이겠죠, 쉽게. 자, 그러나 우리의 컨클루전은 합리적이라는 거야. 언제일 때만 파울라가 정말로 둘 중에 하나와만 관련이 있다고, 파울라의 fears가 둘 중에 하나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때만 맞다는 거지. 오케이? 자, 우리가 아는 것이 파울라가 공포증이 있다라는 것만 안다면, 그러면 the fact, 사실이야. 그녀가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is entirely consistent.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야. 뭐랑? 그녀가 높이, 물, 개 혹은 숫자 13을 무서워한다는 거랑 완전히 일치해. 무슨 얘기야? 여기는 지금 A와 B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선택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치? 자, 더욱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았어. 뭐를? 리스트를 받았다는 거야. 설명의 대안의 리스트를 받았어.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설득된대. 뭐라고 설득되냐면 all, 모든 것이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맞다고 설득되면 we should pause, 멈춰야 돼. 뭐를? to reflect, 생각하는 것을. 왜? 하나만 남았다고 해서 얘가 답인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왜? 우리가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before denying, 거부하기 전이야. 뭘? 남은 설명이 맞는 것으로 거부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된대. 다른 그럴듯한 선택사항들이 무시됐거나 간과되지 않았는지를. 자, 그걸 거부하기 전에 고려해야 돼? 받아들이기 전에 고려해야 되죠. 그쵸? 답은 4번. 자, the fallacy of forced choice mislead. 자, 이러한 잘못된 선택의 오류는 잘못 이끈대. 언제? 우리가 불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였을 때. 뭐에 대해서? 중요한 숨어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숨어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는 건 뭐야? 안 봤다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그 선택은 만들 수 있대. 뭐뭐 하게 될 수 있대. 뭐 할 수 있냐면 명백하게 될 수 있대. 그 선택이 뭐 하기를? exhaust the sensible alternative. 합리적인 다른 대안들, 가능한 다른 대안들을 고갈시킬 수 있다. 무시하게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솔직히 개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문 수준이면 어려운데 왜 이걸 수능에서 낼 수 있냐면 EBS가 있었으니까. EBS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로직 플로우를 해야 한다. 뭐처럼? 내신처럼. 오케이? 그거를 좀 보여주는 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